네, 오늘 생활일장 2부 시작하겠습니다. 종가상 코스피가 약 한 달 만에 2,000포인트를 잃을 것 같습니다. 안 좋게 나온 미국의 고용에 예상보다 높게 나온 중국의 물가지표 모두 다 시장에는 좀 악재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옵션 만기 앞두고 외국인들이 미국의 고용지표 감안할 때 현물은 많이 안 팔았는데 선물을 대량 매도하면서 이것이 프로그램 매물로 이어져 시장을 크게 압박했습니다. 그렇다고 기관이 사준 장도 아니었는데요. 개인들도 전체적으로는 순매수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는 투매 동참한 개인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정확한 코스피 코스닥 종가 그리고 환시장 종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유일한 버팀목이던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오늘 지수의 발목을 잡았죠.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하회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2,008포인트로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점차 낙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1,995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이후 2,0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지수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59% 하락한 1,99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3천억 원이 넘게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또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오늘 기관을 통해서 878억 원, 외국인은 814억 원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3거래일 만에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시작 직후부터 500선 아래로 내려간 후에 낙폭을 빠르게 확대했는데요. 490선도 하회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3.3% 하락한 48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또 동반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기관은 206억 원의 매도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 역시 소폭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악화와 또 북행 리스크 등으로 1,130원대 후반으로 고점을 높였는데요. 이후에 내고 물량이 출회되고 또 버냉키 연설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작용하면서 소폭 반락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5원 80전 상승한 1,137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13% 밀려나면서 131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유일하게 상승폭을 밝혔는데요. 1.51% 상승하면서 26만 8,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은 각각 2%대로 밀려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이 4거래일째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또 프로그램 매매까지 모두 매도 우위 보이면서 주가 하락했네요. 오늘 30만 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 4% 넘게 밀려났고요. 삼성생명과 KB금융도 2%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3.33% 하락하면서 11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CJO 쇼핑과 포스코 ICT도 2% 넘게 밀려났고요. 서울 반도체도 3.98% 하락하면서 2만 1,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3.57% 하락하면서 3,37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SFA도 2.22%, 젠백스도 1.87% 밀려났고요. 안철수 연구소는 15% 넘게 급락하면서 92,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증권과 건설 또 전기전자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져 보였는데요. IT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IT주들 3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1.13% 밀려났고요. 삼성 SDI 3.24%, LG전자는 3.91% 밀려났습니다. LG에너텍도 5% 넘게 하락하면서 85,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도 하락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증권이 3.95% 하락하면서 12,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동양증권 5% 넘게 밀려났고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또 현대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모두 3%대로 밀려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건설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부담에 하락했습니다.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건설이 2.14% 하락하면서 3,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GS건설과 현대건설은 4% 넘게 밀려났고요.
현대산업은 9% 넘게 급락하면서 22,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방산주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나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오늘 주가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휴니드와 빅텍, 스페코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오늘 퍼스텍 14.82% 상승하면서 오늘 2,59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니버 CNC도 1,090원에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오늘 11일 총선을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오늘 안철수 연구소 12% 넘게 급락했고요. 대유 신소재는 13%, 서한과 바른소는 각각 11%와 14.91% 하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바른손 5,2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오늘 급락장 속에서도 음식료주는 반짝였습니다. 지난해 2분기 이후 가격 인상 효과로 올 1분기 음식료 업체의 매출이 양호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리온은 4.61% 상승했고요. CJ 제일제당과 대산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폰은 4.22% 상승하면서 4,3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연골 재생 줄기세포 치료제죠. 카티스템을 내달 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격 제한폭까지 뛰어 올랐는데요. 오늘 107,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하한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동부 CNI가 646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오늘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1,2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는 1997선, 2,000이 깨진 게 문제가 아니라 코스닥을 보니까 퍼센트로 3% 넘게 급락해서 486선에서 끝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분이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잘 안 나시죠? 지금부터 저희가 뭐가 문제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좀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감대 OX 코너로 곧바로 시작하겠는데요. 시장에 둘러싼 이슈들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과연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쉽게 OX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하나대투증권 청담금융센터의 배승호 대리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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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먼저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시장의 하락 오늘 이상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 두 번째 총선이 수요일이죠. 총선 영향으로 개별주들 흔들릴지. 세 번째,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4월 옵션 만기 이번에도 우사 통과 가능할지. 네 번째, 증시 랠리 다시 한번 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린 원인, 미국의 고용지표 쇼크였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의 하락 앞으로도 이어질지, 오늘은 하락했지만 내일 또 빠질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OX를 통해서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X, X. 아우. 다행이네요. 일단 다행입니다. 고용지표 부진했지만 시장의 하락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두 분의 전문가가 의견 일치를 이루어 주셨는데 먼저 배 대리님, Q3 기대감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그 비농업 분야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은 사실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농업 분야가 이제 예상치, 그다음에 전월치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서 나왔는데요. 사실 안을 살펴보면은 비농업 분야는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 분야 지수로 두 가지를 나눠서 나옵니다. 근데 보통 제조업 지수는 전월치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서비스 분야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서비스 분야 중에 우리가 흔히 방문하는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스토어 점원들의 감원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상당히 비농업 분야 취업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얘네들이 감원이 됐을까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은 작년 연말에 산타랠리 시즌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많이 고용을 하게 됩니다. 스토어 점원들은 이제 계약직을 통해서 이제 그 고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란 기대감으로 인해서 1월, 2월, 3월까지 지속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부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3월에 조금 감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 충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달에 나올 고용 지표에서는 좀 더 이제 비농업 분야 취업 부분이 잘 나올 가능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포커싱을 해야 될 부분은 제조업 분야 그 비농업 취업의 제조업 분야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전월치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경기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시장이 왜 빠졌을까, 더 빠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그 비농업 분야 수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충격을 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10시 반에 오늘 나왔던 중국의 CPI 지수가 3.6%로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그 부양책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그 CPI 지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수에 악영향을 줬고 그와 맞물려서 이번 주에 있는 옵션 만기일 때문에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악재가 좀 뒤엉킨 감이 있다. 하락폭이 이 정도 나온 데에는. 제 생각에는 일단 부활절로 휴장했기 때문에 오늘 밤 뉴욕을 보면 정확한 리액션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 이번 주까지 뭐 큰 영향은 없지만 저도 좋게 보지는 않는데요. 예. 그렇지만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일단은 뭐 외국인들 동향 자체가 큰 폭으로 뭐 물량이 빠지거나 한 점은 없기 때문에 그 점이 네. 좀 어떻게 안정적이라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보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펀더멘털 상의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총선과 그다음에 옵션 만기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로 인한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단기적인 악재로서 끝나고 이번 주 내에 아마 끝나버리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좀 모습을 증시가 보이지 않을까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고용 지표나 좋게 뭐 미국 CPI, 중국의 CPI 지수나 좋지는 않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이 단기적인 악재일 뿐 다시 그 다음에 나올 수치들은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의 시장 자체가 지금 단기적인 흔들림에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그 전략적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요청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총선 영향으로 개별주 흔들릴까? 예, 이미 좀 흔들리고 있는 종목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뭐 좋게든 나쁘게든 흔들릴까 여부를 일단 OX를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역시 같은 방식으로 OX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개별주 다 총선 영향 받는다라는 쪽에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총선 날 비 오는 것 같고도 둘 중에 어느 당이 더 유리하냐 이거 판세 계산하고 있으니까 비가 오면 누가 더 투표를 많이 할지 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참 재밌습니다. 당연히 지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개별주에.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별수 영향을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한번 총선이 하고 나면은 이 보통 영향간 그 공약 자체가 4년에서 5년 동안 보통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약들이 어떤 종목들에게는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도 보이고 또 어떤 다른 종목들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데 제가 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 종목들 관련해서는 지금 총선이 끝난 후에 빠른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보유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이동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공약 중에서 첫 번째 공약이 뭐냐면은 대기업 이제 출자 총액 규제를 하게 됩니다. 요걸로 인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인데 네. 현대모비스나 현대차 그리고 또 현대위아 등 요 관련한 기업들이 다시 한번 뭘 해야 되냐면은 지배 구조를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에 따른 아마 비용이 좀 많이 들 것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현대나 기아 총선이 현대차 그룹 중 현대그룹주는 총선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좀 이 영향으로 인해서 종목 자체가 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이미 지금 주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느 정도 수익 난 부분은 제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에 봤을 때는 이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관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너무 더 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너무 휩싸여지지 마시고 네. 일단은 규제 총선으로 인해서 현대 쪽에 이제 그게 크게 좋아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고서 현금을 확보하는 차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통신비 인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통신 관련주들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규제 자체가 일단 너무 통신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나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요구하는 지지하는 쪽이 아무래도 그 LTE 관련해서 무제한 요금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문자
무료로 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영향이 아무래도 이쪽 통신 관련주 KT나 SK나 LG 관련 쪽에 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 자체도 흔들리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관련해서는 투자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총선이 끝나고 난 후에 어느 당이 어느 정도 많이 뽑혔나 확인하시고 나서 어느 규제 자체가 좀 완화가 될지 아니면 좀 타이트하게 규제가 좀 복잡해질지 그 점을 확인하시고 나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 나쁜 이제 얘기만 드렸는데 좀 네. 좋은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자,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DTI 규제 완화에 대한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뭔 소리냐? 어느 정도 이제 건설주에 대한 규제 자체가 좀 나아지면서 지금 건설주가 좀 좋아진다고 하지만 글로벌 시장과 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건설주 자체가 지금 오늘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뭐 GS건설뿐더러 대부건설뿐더러 전부 다 빠져버렸는데 이 영향이 DTI 규제가 좀 완화가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건설주에도 희소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건설주가 조금은 좀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좀 투자를 하고 어떤 종목을 좀 관망하고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현대차 그룹은 좀 일단은 매도를 하는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IT 관련 쪽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는 자세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통신 관련주 쪽에서는 일단은 관망하면서 좀 기회를 엿보자는 거 말씀을 드리고 건설주는 아무래도 지금이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주셨는데 배승호 대리님한테는 제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SNS 테마 같은 경우에 지금 4월 들어서 평균 한 30% 이상씩 다들 밀렸고 오늘도 하한가 종목이 네네. 엄청나거든요. 네. 반면에 무슨 테마가 올랐나 보니까 북한 관련 괜히 이슈가 네네. 해가지고 방산주가 4월 달에 오히려 총선 이슈와 상관없는데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네네. 총선 재료가 있는 종목은 그 달 들어와서 계속 밀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총선 향방을 아무도 모르겠다, 며느리도 모른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총선 테마주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사일은 어차피 지금 쏜다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 심리를 방산주 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고요. 네. 이런 그 총선의 향방을 결정짓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말씀을 상당히 잘해주셨는데요.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관련된 뭐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에서 대다수 승리했던 당에서 그 대통령이 나올 확률이 이제 80% 이상 됐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번 총선의 향방을 잘 보시고 이제 투자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0일 옵션 만기일 이번에 무사 통과할 수 있을까? 두 분의 전망이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십시오. 무사 통과할 수 있다면 옵니다. 하나, 둘, 셋. 무사 통과 못하고 무사 통과할 수 있다. 와, 그러면 뭐 매도 먼저 맞자고. 왜 무사 통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날수가 부족합니다. 그 날수가 부족하다는 말씀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총선 때문에 그 하루 휴장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PR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날들이 상당히 적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런 PR 매물이 왜 나올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번 주에 중국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선물과 현물의 차이인 베이시스가 상당히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금일 베이시스가 이제 1.3 베이시스 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 국가 쪽에서 이제 차익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차익 매도 2천억 원 가까이가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베이시스 포인트가 0.8 이하로 나오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 잔고 청산에 의해서 규모가 2조 원대 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0.8까지 내려가는 상황은 현 상황에서 이제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총선 그다음에 중국 관련 지표들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염려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금일 이제 개인들이 콜옵션을 매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옵션 만기 날에는 이제 컨버전, 리버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개인들이 콜 옵션을 많이 사면 살수록 콜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콜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입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즉 개인이 콜을 많이 살수록 현물을 매도하게 되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오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금일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자극성이 되어서 매도가 좀 더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났지만 이제 내일 그다음에 만기날
보셔서 이제 개인들이 콜을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유의 있게 보셔서 개인들이 콜을 매수한다면은 지수가 그 차익 매도가 나와서 지수가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들이 콜을 매도하고 풋을 매수하고 있다 하시면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PR 매수가 줄어들고 매도가 줄어들고 매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아까도 우리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은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은 많이 안 팔았다 하셨지만 선물을 좀 굉장히 많이 팔아서 오늘 프로그램 압박을 느끼게 했는데, 지난주 초반이었던가요? 화요일인가 1조 이상 선물을 아주 강력하게 사준 이후로 지금 그 산 이상을 급하게 팔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순차익 잔고 자체가 1조 6,90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전월비 대비해서만 4,600억 정도 이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단 영향은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도 우위 만기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되, 오늘과 같은 오늘 정도의 마이너스 1.5% 이상의 하락폭 이상은 안 나올 것이라 보여지고요. 전 하락폭이 나오더라도 1% 이내 정도로 하락폭이 끝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은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염두에서 보고 있는 점이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는 어쩜 리스크인데 총선이 끝나고 북한 미사일 연달아서 이제 총선이 끝나고 그다음에 옵션 만기 북한 미사일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사막 3 악재로 인해서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그 점이 크게 일단은 미리 이전부터 계속 큰 리스크가 아니라는 점이 시장 상황에 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직은 빠질 상황은 아니고 좀 더 지켜볼 상황, 좀 더 보합권이 머무를 것이다, 2,000포인트 박스권 유지할 것이라는 포인트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 상황을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옵션 매도일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하락은 일단은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니까 마음은 편한데요. 마지막 이슈 점검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 랠리, 이제 이 단어 자체가 반갑네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인지, 다시 증시 랠리 가능한가, 이 부분 두 분 OX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약간 좋게 보시는 것도 같은데 만기도 그러니까요. 하나, 둘, 셋. 랠리 가능하고 랠리 가능하지 않고 방금 한 전망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는 우리 배 대리님은 좀 전에 이제 옵션 만기에 충격도 있을 것이다 했는데 랠리는 가능하고, 우리 김 대표님은 옵션 만기는 잘 넘어갈 건데 랠리는 힘들고. 자, 그러면은 김선윤 대표님부터. 아까 되게 좋게 얘기하실 것 같더니 왜? 이게 이제 제가 일주일마다 나오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장세만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은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좋을 것이라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X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대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점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기업들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으로 인해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하나 보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 유럽 상황으로 인해서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단지 그냥 미국의 지표 자체 하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의 옵션 만기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콩선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증시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번 장세까지만 어느 정도 짧게 끝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4월 16일부터 그때부터 장세를 봐야 된다. 4월 16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장이 안정적으로 흐를 것이다.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단기적인 악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그냥 종목을 만약에 IT 쪽으로 갖고 계시는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관련주들은 일단 좀 매도를 해주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편입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되, 단기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서 다음 주 장을 좀 준비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 이번 주는 일단은 바라보는 전략으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 아프시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꼭 종목들 보유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로 편입하셔가지고 다음 주 장을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배 대리님은 이번 주 굉장히 변수 많은데 역시 이번 주 기준으로 랠리 가능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주 기준으로 이제 랠리가 가능한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이번 주에는 그 대표님 말씀대로 조금은 이제 하방 압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2,000선 이하에서는 강한 매수 대기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락폭보다는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어퍼룸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차근차근 매수를 하시고 기다리시는 전략. 그래서 이제 뭐 대표님처럼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간다고 해도 이번 주에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이제 옳은 투자 전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배대리님 전략으로 봤을 때는 옵션 만기일 충격이 있으니까 올라올 것 같으면 그때 사도 괜찮겠네요. 올라올 것 같다는. 네, 맞습니다. 시장이요. 예, 네. 시장이 이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제 충격이 있을 때마다 이제 분할 네. 매수하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그 매수에 동참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공감대 OX를 통해서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과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해결의 키 코너인데요. 먼저 배대리님께 여쭤보죠. 내일 같은 장에는 어떤 종목이나 업종별 대응도 좀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저번 주 리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시장 2050에 도전한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2049포인트에서 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실업률은 이제 8.2%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8.2% 나오긴 했지만 비농업 부분이 상당히 이제 수치상 상당히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이제 중국 발표한 CPI뿐만 아니라 신규 대출, M2, 무역수지, GDP, 산업생산, 소매 판매, 줄줄이 이제 중국 관련 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총선이 있고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단기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전에 있었던 이 부분이 강한 반등이 나왔던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하락으로 메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세게 밀리진 않을 거다. 이 부분이 1960에서 198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지수가 밀리게 되면은 확실히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 이번 주에 버냉키 연설이 있는데 이런 QE3 언급을 할까? 사실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글로벌 경제가 이제 공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미국만 먼저 치고 나간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도 양적 완화 정책을 해야 되고 유럽도 양적 완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주 이제 중국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이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그 증시에도 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좋았던 IT 코스닥 쪽에서도 IT 부품주, 그 다음에 화학주,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건설 순으로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우리 배대리님한테는 화학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 김선윤 대표님은 아까도 강조해 주셨고 앞서서도 그렇지만 시장 안정은 다음 주부터 결국엔 IT 차 쪽을 좋게 보시는 거네. 이제 막 겨우 건설 쪽 정도 맞나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자동차랑 IT의 은행 쪽, 이쪽 금융 관련 쪽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일단 자동차 쪽은 단기적으로 랠리가 끝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일단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정 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로 판단하시고 오히려 좀 IT 쪽이 좀 매수 기회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내일장 어떻게 될까 해서 제가 2045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의 근접하게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예. 내일장은 아무래도 제가 보는 내일장은 한 2000포인트 밑으로 해서 한 199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더 판단이 빠지는. 됩니다. 조금은 이제 하락폭이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 보고요. 한 1990 정도에서 맞춰보시고 그 정도에서 아무래도 그냥 전략적인 접근, 그냥 추가 분할 매수 하시는 차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일단은 아까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냥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도 그냥 관망하시는 차원에서 보시고 만약에 IT 쪽이나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 매수 차원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시간은 없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자동차가 단기 시세가 끝났다고 보시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네,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매도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렇게 판단을 드리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들이 오늘 좀 3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3일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지만 일단 기관들의 증권주 중심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일단 기관들이 서로 이제 눈치 작전을 좀 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살까. 일단은 먼저 팔고 나가는 기관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은 개인들이 더 이상 욕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하시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묵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일단은 개인들 매도했으면 하는 우리 김 대표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의도 쪽의 시각은 또 어떠할지요?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미국 고용에서 오늘 장중에 중국 물가 지표까지 전부 다 안 좋았는데 오늘 코스닥은 뭐 와르르 무너진 느낌이 드네요. 예, 일단 뭐 시장 흐름 자체는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어떤 경계 심리가 상당히 높아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장중에 일단 순매도를 좀 지속을 했는데 선물 시장하고 현물 시장이 동반 순매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 그 측면에서도 경계 심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물 시장의 투자 그 순매도 규모가 장중 한 1,000억 원 정도 육박하다가 종가 기준에 660억 원 순매도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순매도 규모 좀 줄었고요. 그리고 규모 자체도 매도 매수 규모 자체가 모두 6천억 원 미만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 가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휴 이후에 미국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주 초반에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뉴스 플로우는 전반적으로 미국 고용지표의 대부분 이제는 할당이 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주 중에는 중국 쪽 경제지표 쪽으로 초점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의 그 3월달 CPI하고 PPI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중국 경제지표에 있어서도 시장의 초점은 인플레 부분보다는 성장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발표되게 될 수출입 동향 그리고 금요일날 예정된 주요 이제 산업 생산이나 아니면은 그 소매 판매 그리고 GDP 결과에 시장의 초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쪽 고용 부진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임팩트는 길게 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금요일에 나올 것이다 얘기하셨던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만약에 우리 예상대로 8.4% 정도로 이렇게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올수록 중국의 1분기 경기 저점 통과 이런 분석 나오면서 더 시장은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습니까? 예, 일단 중국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이제 플러스 8.4%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전분기 대비 기준으로는 플러스 1.9%가 기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 기록을 했었던 플러스 8.9%랑 QOQ 2.0%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둔화되는 현상인데 일단은 두 가지 추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예상 수준 정도 이렇게 나와주느냐 이 부분인데 예상을 하회했을 경우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이유는 기존의 어떤 시장 컨센서스가 8.0% 수준이었는데 지난주에 중국 그 정부 관계자가 1분기 성장률이 한 8.4%가 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한 점이 시장 컨센서스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일부 중국 관련주의 어떤 반등 모멘텀으로 제공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 지금 현재 시장 전망치 8.4%보다 낮게 나온다면 부정적인 뉴스로 작용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 수준 정도로 나온다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1분기 성장률이 이제 저점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분기 숫자가 8.4%가 나와준다면 2분기, 3분기, 4분기 숫자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은 진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서 중국 관련주 또는 중소형주 쪽에 어떤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내 시장 코스피의 상승 종목수를 좀 확산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8.4% 예상치를 좀 부합해야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렇게 두 분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그리고 배승호 대리님이 이 자리에 똑같이 앉으셔서 한 종목씩 선정을 해주셨었습니다. 그 종목이 가물가물하시다고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배승호 대리님은 KPX 화인케미칼을 그리고 김선윤 대표님은 유니테스트를 언급하셨었는데요. 딱 일주일간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았습니다. 결과는요? 네, 3.3%. 예, 주간 지금 가장 고점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본 결과인데요. 김선윤 대표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와, 김선윤 대표님 축하드릴게요. 축하할 정도는 아니고요. 예. 일단 원래 수익을 목표가 저희가 5%를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때 파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선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솔직하게 3.3%는 약속에 역시 못 미친 결과 아니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장중에 정확한 매도 사인이라든가 그 타이밍적인 거를 알고 싶은 분들은요. 저 일단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명인 오늘장 내일장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에 와글와글 시청자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그 타이밍적인 측면을 도움 말씀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금 밀리긴 했는데요. 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배 대리님. 뭐 별 움직임이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횡보 기간이 길수록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쌓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홀딩을 하셔서 나중에 상승했을 때 수익을 누리는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신고가에 조금 횡보하고 있지만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이 오늘 선정해 오신 두 종목을 공개를 받아볼 텐데 먼저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종목씩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배승호 대리님입니다. 금호석유와 서원인텍이라는 두 종목을 갖고 나오셨고 한편 김소연 대표님은 오늘 확실한 걸 보여주겠다 하셨는데 무학과 한광이라는 두 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배 대리님 칼을 가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금호석유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실적 호전 리포트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두 종목 선정하신 이유 들어보죠. 일단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화학 업종들이 이제 4분기 대비해서 1분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솔직히 2분기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다 보니까 4분기보다 1분기에 실적이 더 좋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금요일,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그겁니다. 4분기보다 1분기에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그 하락한 화학 업종 중에 그 저평가 메리트가 가장 크게 발휘되는 그 종목은 금호석유다라는 네. 부분이 되겠고요. 차트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와서 금요일날 나오고 오늘도 조금 밀리긴 했지만 상승하는 V자 반등을 그렸고요. 주봉상 보시면 제가 주봉에는 그 선을 그어놨습니다. 하락세 기형을 보이고 있는데요. 각 지점에서 이제 하단 지지점에서 반등을 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고점이 이제 15만 4천 원 정도까지는 그 길게 한 2, 3주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그 일주일간을 살펴보면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호석유 설명을 한번 들어봤고요. 갖고 네. 계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한참 위에서 샀는데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원인텍 일단 종목 자체가 생소할 수 있으니까요. 네.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요?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 부자재라는 것은 볼륨 키 아니면 휴대폰 내에 들어가는 스폰지 그리고 뭐 테이프류 같은 거를 그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예. 삼성전자 소유량의 90%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왜 부각을 받고 있냐 하면은 베트남 법인에서 이제 휴대폰 부자재를 단독으로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베트남에서 이제 삼성전자 생산 비중이 재작년 23%에서 올해 29%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겨가는 작업에서 그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서원인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 노동력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판매 매출 원가에서 노무부 비중이 이제 14%, 중국은 8%, 근데 베트남 4%이기 때문에 네. 마진이 훨씬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와이브로나 LTE 관련해서 올해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차트를 한번 네. 열어볼까? 오늘도 뭐 롤러코스터였네요. 오늘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다가 다시 예.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좀 우려감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이 있다가 잠정 실적치가 이제 잘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목요일날 반등이 나오고 금요일날 상승하고 오늘까지 상승했다가 네.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에 이제 좀 과매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매수라는 전략을 가지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제 일주일 사이에 이제 전고점 부분이 5,800원이 되겠고요. 손절가는 전 저점이 4,800원 부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4,800원이고요. 그 매입은 이제 내일 시초가로 하셔도 충분히 이제 그 손절가 터치 안 하면서 목표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코스닥 종목 나름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독점적으로 뭔가 그 부자재를 베트남 공장에 한해서는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관도 쭉 좀 사는 분위기네요. 서원인텍 설명까지 들어봤는데 이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만으로 압축시켜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성윤 대표의 두 글자 종목 두 가지. 네. 예, 그렇죠? 무학과 한광. 한광도 들어본 듯하고 무학은 많이 익숙하네요. 네, 이제 무학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예. 텐데, 이제 부산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소주가 예전에는 이제 C1이라는 소주였습니다. 근데 그게 네. 이제 좋은데이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이제 점유율이 무학 같은 경우가 좋은데이가 2009년까지만 해도 15% 정도밖에 안 되는, 17%밖에 안 되는 점유율에서 작년이 65%를 차지해버렸고, 올해 예상 점유율이 70에서 75%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소주를 파는 업체 중에서는 현재 3위에 해당하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무학 같은 경우가 일단 되게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은, 저번 이제 총선 이후에 소주값이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렸던 주전 가격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폭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로 인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무학인데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많이 술을 먹습니다. 소주를 많이 먹는데 부산 사람들이 좀 즐겨 먹는 술 중에서 좋은 데가 가장 많이 팔리고, 그리고 또 하나 전략적으로 승부를 걸어서 C1을 이겼던 그런 이슈 하나가 도수를 좀 낮추면서 좀 옛날에 이제 좋은 저도수 술을 많이 가장 많이 좀 팔게 되면서 그때 좀 이슈가 되면서 좋은 데 이런 술이 급격하게 매출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무학 자체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종업종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는 퍼가 작년이 18.5가 되고, 그리고 롯데칠성은 22, 그리고 국순당 27입니다. 근데 현재 무학 같은 경우는 현재 퍼가 업종 대비해서 지금 6.3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올해 예상으로 6.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업종 평균은 12인데 지금 업종 평균의 반밖에 안 되는 수준. 그렇다면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에서 그냥 한번 이제 반등으로 오는 타이밍이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담으시면 될 것 같고,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 작년 10월에 바닥권 머물다가 다시 한번 크게 아주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지금 급격하게 이평선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 타이밍이 왔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정도 타이밍이라면은 다시 한번 크게 반등 줄 자리로 판단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좋은 보고서들이 여러 증권사 쪽에서 무학을 좀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그 증권사 보고서만 보시더라도 일단 무학이라는 종목이 올해는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크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저평가 구간으로서 가치주로서도 좀 편입하기에도 좀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큰 걱정 마시고 무학 같은 종목은 좀 꼭 편입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화면에 나가는 대로 13,000원인가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일주일만 딱 13,000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광이라는 종목이 남아있네요. 네, 이제 한광이라는 종목 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레이저 절삭 가공 업체인데 네.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한광 같은 종목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술력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독일과 함께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당기순이익 증가폭을 따지면은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6번째 수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퍼가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수준이고요. 올해 예상치 한 30% 정도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그걸 따지자면 한 5.5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좀 한강은 좀 차트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한강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8월 달 이후에 큰 폭의 하락 이후 다시 우상향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계단식 상승폭을 지금 계속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한번 보여줬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또 한번 보여주고, 다시 한번 올 초에 한번 보여주고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딱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쯤에서 지금 계속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지 않으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최근 들어서 좀 크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한번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 종목은 일단은
장기적으로도 매출처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고 수주 잔고 자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나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단기적으로 한 1,7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강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가 워낙에 메리트가 좋은 종목. 일단은 국내 점유율 1위에다가 계속적으로 수출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종목인 만큼 꼭 편입하셔가지고 이 종목도 꼭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단식으로 오르면 이제 한 계단 뛰어넘을 일만 남은 차트인 것 같아요. 한광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김선윤 대표도 역시 무학과 한광 두 종목 모두로 싸울 수 없고 한 종목을 압축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미 고민을 시작하신 배승우 대리님은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서원인텍과 금호석유 가운데 배틀을 펼칠 한 종목은요? 네, 저는 이제 서원인텍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어떤 점이 더 나아 보였나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휴대폰 판매 부분이 지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강한 하락을 멈춰간 강한 반등이 나온 부분.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동사의 실적 역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못 샀다면 서원인텍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금호석유보다도 서원인텍으로 승부를 걸겠다 결정을 해 주셨고요. 김선윤 대표님입니다. 예, 저는 뭐 장이 안 좋으니까 기분도 꿀꿀할 거 하실 테니까 예. 무학으로 하겠습니다. 아, 정말 그 이유 이런 이유는 아니죠? 아니고, 예. 이런 이유는 아니고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렸던 네. 거고, 무학을 선택드린 이유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국내 점유율 3위임에도 불구하고 퍼가 7밖에 안 된다는 점을 딱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총선 이후에는 저번 총선에도 마찬가지고 총선 이후에는 주정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승폭으로 인해서 매출 자체가 큰 폭으로 한번 레벨업하는 구간이 진입할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긴 횡보 구간이 있긴 하지만은 총선 이슈가 확대되면서 단기적인 상승폭을 한번 그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부산 지역에서 경남 소주로서 부산 지역에서 큰 폭의 매출 확대를 늘렸지만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단은 경남이 아닌 지역, 서울까지 진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은 일단 무학 같은 종목은 단기적으로 총선 이슈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장이 하락하더라도 큰 폭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시고 꼭 오늘 편입하셔가지고 내일 시초가 편입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롯데가 뭐 한화에 계속 이기더라고요. 부산 사람들 기분 좋아서라도 한잔 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자, 완성된 결과 수익률 대결을 펼칠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우리 배승우 대리님은 화학주에 대한 사랑 놓지 않고 금호석유와 또 더불어 서원인텍을 들고 나오셨었는데요. 한편 김선윤 대표님도 무학과 더불어 한광이라는 레이저 가공업체도 참 좋아 보인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차트 아주 멋졌는데 결국 배 대리님은 서원인텍으로, 김선윤 대표님은 무학으로 한 주 동안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네, 배승우 대리님은 서원인텍이라는 종목,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휴대폰 부자재를 단독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발표와 더불어 주가도 반등을 시작했거든요. 역시 삼성전자와 연동된 실적 서프라이즈를 예상하시면서 목표가 5,8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한편 김선윤 대표님은요, 무화학이라는 소주 브랜드인데요. 경기 방어주의죠. 일단 시장 점유율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총선 이후에 소주 가격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쳐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13,000원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서원인텍이냐 무학이냐 서원인텍이냐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 마음에 드는 종목 포트에 담아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 배승호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 뉴욕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중국 지표까지 안 좋아서 많이 빠졌는데 우리와 일본의 하락률이 비슷했다는 점, 뉴욕의 하락률이 더 궁금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